왔었던 그런 기억들이 참 많고,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정말 그 많은 어떤 일들을 이렇게 이겨냈는가, 그런 스토리를 좀 얘기하고, 제가 이제 해외 또 여행 많이 다녀왔으니까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 좀 제가 보여드리고, 다 보여드리면 한 7박 8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시간 제약 때문에 많이 못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양해해 드리시고요. 그러면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이 공항에 저는 이제 자주 나가요. 제가 공항에 자주 나가는데,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직업란에다가 그냥 목사 그렇게 쓰면 되는데 목사님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분이 좀 이상해서 어떻게 본인이 본인을 님이라고 쓰세요 그랬더니, 그분 왜 스님은 스님이라고 쓰냐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이 그렇게 또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업이 진정한 그 사업의 가치가 뭔가 이런 걸 좀 통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과거에가 몰랐던 것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됐는데, 이 등산해보면 안 보이던 지역이 보이잖아요. 또 안 보이던 곳이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풍경이 좀 더 멀리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게 뭔가 좀 성취해서 보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면 참 좋았었을 것 같다. 그리고 무작정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방법을 배워서 공부했으면 좀 좋았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메를 제가 해오면서 그러한 어떤 인생의 그 많은 어떤 변화들, 그런 것들이 참 많고, 최종적으로는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제일 좋은 게 삶의 질이나 모든 게 좋아지면서 행복 지수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좋아지느냐,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얘기할 때 제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업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기족은 기족인데 신기족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신기족, 그러면 신기족의 뜻이 뭘까요? 새로운 어떤 그 레벨이 된 기족, 보통 그렇게 생각들 하시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한 분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출퇴근 안 하면서 직업을 갖게 해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은 젊었을 때 하고 돈은 평생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행도 좀 다니게 해달라고 하고, 또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성공시켜주는 일에 좀 종사하고 싶다고 하고, 그리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좀 안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여행도 좀 많이 보내주고, 그리고 뭐 그런 주저리 막 신에게 막 요구를 해요. 근데 신이 가만히 듣다가요, 너무 좋은 삶이야. 그래서 신이 대답을 해요. 네가 신해라, 내가 인간할게. 그래서 신이 부러워하는 기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 사업에서 성공한 이치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가치가 있는가를 제가 이제 제 소개를 좀 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가족 좀 소개할 건데요. 안 나오네요. 나왔다. 오늘 여기 오면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 두 분이 있으면서 자신의 일과 삶에 정말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워낙 그 명함들을 많이 갖고 다니시는 분이라 세계가 기록을 이해해 주세요. 자, 먼저 대한민국 최고의 아동 프로그램 전문가이시자 또 최고의 교수님, 또 뚝딱이 아빠로 유명하신 개그맨 김종석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케줄이 없는 저녁? 갑자기 집을 나서 찾아간 곳은? 네, 빌라에 303호 여동생 302호, 형님은 402호입니다. 가족들이 모처럼 또 냠냠 짭짭 이거 하시자고 그래서 지금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바로 위에 402호에 사시는 형님 가족입니다. 박수!
자, 여기는 302호에 살고 있는 여동생 가족 5! 와! 네, 여기까지. 대충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또 보여드릴 게 너무 많아서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는데요. 행복체조 잠깐 시작하고 할게요. 예, 처음 오신 분도 한번 배우시면 좋습니다. 행복체조 굉장히 쉬워요. 준비하면은 손을 뒤로 앞으로 딱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구령을 붙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뭐 빠샤도 좋고 야도 좋고 준비하면 같이 하면 돼요. 준비! 예, 좋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자, 행복체조 준비! 야! 어우,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흔들면 돼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이게. 그게 쉽죠. 예. 이거를 한 20번 앞으로 하고, 뒤로 한 20번 하고, 그러면 그거를 아침에 하세요. 아침에 하시면 행복의 씨앗이 하루 종일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저녁에 주무실 때요. 너무 행복해지는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니까 거기에 조금 제가 양념을 넣을게요. 어떻게 하냐면 저를 따라하세요. 나, 김종규는 오늘도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걸 앞으로 2번, 뒤로 2번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행복하다 할 때는 행복하다를 한 옥타브 올리세요. 한 옥타브 올리시면 행복하다 하고 15초를 웃는 거예요. 15초. 근데 웃을 때 어떻게 웃으냐면 이렇게 웃는 거예요. 이렇게. 예. 완전하게 이것부터 좀 더 강하게 웃으려면 이렇게 웃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 마지막 4번째까지 하는데요. 자 마지막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 김동윤은 오늘도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15초를 보세요. 15초를 더 많이 웃으면 좋고 그러면 미국의 메모리얼 대학의 미국의 2번째 좋은 의대인데요.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연구를 했는데 2일간을 더 살아요. 그래서 안 죽는 방법을 이제 알아냈어요. 어떻게 하느냐? 죽으려고 하면 딱 15초 웃으면 이틀씩 더 사는 거야. 그래서 천수를 이제 지낼 수가 우리가 있고 이게 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많이 웃어요? 어른이 많이 웃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그게 딱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5초를 딱 웃으면 정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대학 강의 나가는데요. 대학 강의는 제가 이제 공학 박사이기 때문에 강의를 그냥 이렇게 많이 나가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이제 한 강의 나가는데 거기도 이제 많이 못 나가겠더라고요. 아메이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 나갈 때 대학생들이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이게 뭐냐면 좋은 만남.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정말 환영하고요. 오늘 제 얘기 처음 들으신 분들 정말 저와 좋은 만남. 그리고 기존에 또 저를 알고 있는 분들 또 새해가 밝았잖아요. 새해 여러분께서 정말 매일매일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화이팅 하시는 그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이 사진은 그냥 싹 보면 이렇게 강아지가 이 학생들에게 보여줘요. 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보여주는데 이 강아지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과를 물까 공을 물까 지금 그런 뜻으로 보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평범한 삶을 살아가요. 1%한테는 못 들어가거든요. 이 다른 의미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딱 보면은 그 사람은 절대 성공 못 해요. 그래서 이 의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개 사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무원이 뭔가 뭔가 잘못하고 사회에 공개 사과할 때 나온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면접을 볼 때도 똑같은 대답, 평범한 질문을 하는데 자기만의 독특성을 갖고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아메이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아메이 그러면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피라미드, 사람 끌어들이는 사업, 손해봉.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평범함을 뛰어넘는 정말 그 안에 뭐가 있는가를 찾아내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박영선 사장님 같은 분은 교수직을 했는데 그것도 시간 강사가 아니고 저는 시간 강사지만 박영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정식 교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수인데 교수직을 사표를 쓰고
지금같이 그 취직이 어려운 시대에 아메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학 박사가 되기를 꿈꾸고 공학 박사에서 또 꿈꾸는 게 이제 교수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식 대학에 정식 교수 되는 게 하늘의 별따기고 정말 돈을 이렇게 얼마 정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것을 멀리하고 아메이를 전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의미를 이해하시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의미만 가지고 살면 95%. 그것을 뛰어넘는 숨어있는 그런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5%가 되는 거죠.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이제 박사기 논문인데, 은을 실버라고 그러는데, 은산화물계 접점 재료라는 것을 제가 했고요. 예. 한양공대에서 석사를 했고, 워싱턴 대학을 또 다녔습니다. 그래서 석사를 2개를 갖고 있고요. 워싱턴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한양공대에서 박영선 우리 박사님보다 늦게, 예, 그래서 이제 동문입니다. 예, 그리고 경력은 주로 이제 제가 연구 경력만 썼어요. 그래서 미국 나사 프로젝트 했고요. 미국 워싱턴 대학 재료공학과 RA라고 그래서 리서치 어시스턴트 했고, 워싱턴 스테이트 테크놀로지 센터가 있어요. 거기 RACB 했고, 쌍용등 개발연구 등등 했고요. 한양공대 겸임교수, 그리고 아주대 이제 초빙교수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 졸업식, 예, 저희 어머님이신데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92세세요. 이제 서울 지나면 93세 되나? 예,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아메이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왜냐면 제가 처음 아메이 시작했을 때 제가, 뉴트릴라이트 공부를 해보니까, 뉴트릴라이트 공부해보니까 영양소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그때는 이제 한 5종류가 있는데, 어머님이 드시기 좋은 게, 프로틴, 이런 하고 칼슘에 부모님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만원 정도 이제 회원 가격에 사가지고, 제 어머님이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65,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드시고 건강해지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으셨는데요. 저희 제품 드시고 좋아지셔서 그것을 지금 꾸준히 현재까지 드시고 계시고, 현재는 한 10여 가지를 드시면서 저를 만나면 항상 고마워하세요. 뭐냐면, 제가 드리는 약 때문에 건강하게 지금 잘 계시다고. 그래서 이 무릎은 좀 안 좋으시는데, 소화 잘 되시고, 기억력 굉장히 좋으시고, 요즘도 매일 하루에 운동 한 번씩 하시고, 예. 그래서, 저는 복이죠. 왜냐면, 연세가 이렇게 많은데도 어머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너무 복이잖아요. 그죠? 떠나시면은 후회되죠. 예. 그래서, 정말 저는 효자 중에 효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제 삶에 굉장히 행복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건강해지고, 또 뭔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제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또 하나 이제 참 제게 많은 의미를 주는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은 시골의 양반집에서 막내로 태어나셨대요. 그래서 16세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8남매를 두셨는데, 저희 바로 위의 누나는 어렸을 때 홍역으로 죽었대요. 저는 이제 못 봤겠죠. 예. 그래서 7남매를 이렇게 키우셨습니다. 시골에서. 그런데 농장 운영하는데 1년 360일 정말 힘들게 쉬는 날 없이 그렇게 참 했는데, 그 일을 저희 어머님은 딱 2가지를 목표를 하고 인생을 사셨어요.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자식들을 어떻게든지 경제적으로 아무리 힘들더라도 자식들을 공부를 시키겠다는 그런 게 하나였고, 예. 또 이 2번째는 친정보다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게 2가지였어요. 왜냐하면 딱 결혼을 해서 와보니까 친정보다 못 사는 거예요. 그 친정에 가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친정을 안 가면서 친정보다 잘 살아야겠다. 그 2가지가 목표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의 특징은 정말 열심히 사셨고, 단 한 번도 이렇게 다른 집에 이렇게 마시리라고 그러죠. 그거 가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정말 열심히 사셨고, 저는 그게 좋은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유산으로 저희들에게 넘어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나 저희 어머님이 저희에게 많은 재산을 이렇게 유산으로 주신 게 아니라,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물려줬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우리가 삼형제가 지금 양재동에 이렇게 같이 살아요. 근데 저하고 제 동생이 100평이 넘는 곳에서 삽니다. 제 여동생이 70평에서 살고. 그래서 지금 그 세 명이 한 빌라에서 신노가 빌라로 같이 이렇게 살아요. 근데 세 명이 다 독립해서 성공했어요. 저 여동생 같은 경우는 서울대 이제 입학할 때 딱 처음에 한 번 납부금 받고 결혼도 자기가 벌어서 했어요. 결혼까지도. 예. 그러니까 제 남동생도 돈을 이제 얼마 받아서 푸른교실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그 신촌에서 이렇게 푸른교실을 운영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저 동생 같은 경우도 정말 맨손으로 시작했고 저도 그렇고 제 여동생도 그런데 지금 이제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자산의 규모가 뭐 100억대가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빈손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저희 어머님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고 유산이고 정말 그래서 저는 제가 어른이 되고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준 큰 유산은 부모님의 근면성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성, 품성이지 돈이 아니에요. 제 주위의 친구들 보면 돈 많이 받지만 그런 어떤 노력하지 않고 그냥 돈 받는 친구들 지금은 거의 백수예요, 백수. 예. 거의 지금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근데 저같이 정말 이 바탕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어서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님이 사실 이름도 못 쓰세요. 한글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안 배우시고 또 계속 일만 하시고 해서 그 교육보다는 자식을 잘 되는 데에다 포커싱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 배우는 걸 못 하셨어요. 지금도, 이 글을 모르세요. 그래서 TV는 보시는데 TV 자막 나오면 모르세요. 신문 아무것도 못 보십니다. 본인 이름도 한때는 쓰셨는데 지금 못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름 세자를 못 쓰시는 분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제가 박사 됐고 제 동생이 박사가 됐어요. 글을 모르는 부모님 밑에 박사가 2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암회하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이 고객이 능력이 없어도 그 다음에 박사 2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암회를 전달할 때도 이 사람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위의 능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뎁스를 보는 거예요, 뎁스. 예, 그래서 저는 암회를 할 때 편견을 갖지 않고 정말 성심성의껏 전달하면 그 사람 주위에서 또 다른, 그 다음 사람 또 다른 나은 사람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타이거 우즈 골프 잘하잖아요. 타이거 우즈 엄마하고 타이거 우즈 아빠를 보면 타이거 우즈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밑에 타이거 우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 밑에 다이아몬드가 안 보여도 열심히 가는 거죠. 그게 제가 해오는 방법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 동생과 같이 사진을 찍었고요. 대학교 강의하는 거고, 제가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암회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부자는 뭐뭐를 하고 남에게 뭐를 시키고 가난한 사람은 남의 뭐를 하며 뭐뭐를 받고 산다. 그래서 부자는 사업이죠. 사업을 하며 남에게 일을 시키고 가난한 사람은 남의 일을 하며 월급을 받고 산다. 이게 일반 부자와 가난함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착하게 열심히 살면 정말 부자가 되냐고 하는 질문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부산 가면서 옆에 앉아있는 40대 회사에서 조금 좀 능력이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빙그레 웃으며 처음 보는 분인데 몇몇 사람은 부자가 되지만 대부분 사람은 부자가 안 될 거다 그래요. 예. 여러분 착하게 열심히 살면 부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사람 훨씬 많더라고요. 그럼 왜 그렇죠? 왜? 예. 부자는요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가난한 사람은 월급에 관심을 가져요. 저는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친구의 아버지의 부잣집에 취직을 했어요. 어렸을 때는 나이가 9살일 때. 그래가지고 가서 슈퍼에서 일을 해줬는데 시간당 25센트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주기로 하고 일을 했는데 한 번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의 아버지한테서 항의를 합니다. 항의를 하는데 뭐라고 항의하냐면 왜 나한테 부자 되는 방법을 안 알려주냐 이거고요. 그리고 시간당 왜 25센트밖에 안 주냐 이거죠.
당신은 아동 무슨 노동 착취를 했다라고 해서 고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아빠가 막 깔깔 웃으면서 아, 그러냐고. 나는 너에게 매일매일 그 슈퍼에 무슨 상품이 잘 나가고 또 고객들은 어떤 고객이 오고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는 그것을 너에게 익히라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는데 너는 25센트밖에 생각을 안 했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바로 이 월급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달을 못 참는데요. 왜? 한 달 월급 안 나오잖아요. 회사 옮깁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그 빌 게이츠의 그 비서가 있어요. 그 비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빌 게이츠 회사가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 없이 그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한 학생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차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서는 이 회사의 비전을 보고 그 회사를 떠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빌 게이츠는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월급 대신에 주식을 달라. 처음에는 이게 주식이 휴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녁에 가서 뭘 했냐면 알바를 했습니다. 저녁에 가서 슈퍼에 가서 일해서 자기 생활비를 벌고 낮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가서 일을 해주고 주식을 받았어요. 그 주식의 양이 어느 정도 됐냐면 빌 게이츠의 4분의 1까지 됐습니다. 빌 게이츠 오너가 예를 들어서 100만 주를 가졌다. 그럼 그 사람 25만 주까지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가 정상이 되고 지금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가 됐잖아요. 그분은 지금도 비서인데요. 얼마 전에 그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 돈으로 주식 배당을 4조 원 받을 때 그 슈퍼에서 알바한 사람이 얼마 받았을 것 같아요? 1조 원을 받아갔어요. 그게 미래를 통찰하는 사람들의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처음에 큰 보상이 없을 수 있어요. 아메이는 처음에 내 인생을 바꿔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미래를 봤기 때문에 제가 제 인생이 아메이에서 바뀐 거예요.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적성인 수입이 이제 필요한 이유, 아메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여러분 9988234라고 아시죠? 모르세요? 예, 강남에서요, IMF 때 많은 부자들이 건배사가 뭐였냐면요, 이대로 했어요, 이대로. IMF대로 우리는 가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은 현금이 많아. 현금을 은행에 저축하니까 옛날에는 5% 받던 게 지금은 20%씩 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금이 많은 사람이 은행에서 이자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시대를 즐겨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남의 부자들은 IMF 때 이대로 가자고 계속 했어요. 근데 IMF가 끝났죠. 그래서 요즘 이제 뭐라고 그러냐.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4일 만에 죽자. 그게 이제 보통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게 업버전이 됐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면서 23세와 사랑을 나누자.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998812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쯤 앓다가 이틀 만에 다시 일어나자. 예. 이 30, 30은 뭐냐면요. 30년 공부하고 30년간 돈 벌고 30년간 노후 생활을 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30년간 길어지고 있어요. 취업이 안 돼, 젊은이들이. 그리고 돈 버는 기간이 짧아져. 왜? 요즘 제가 기술과 사회를 가리키는데 속도의 변화가 과거의 5,000년의 변화의 어떤 발전이 지난 100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럼 과거의 5,000년의 변화가 이제 10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대학교 4학년에 배운 학문이 대학교 1학년 때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새로운 학문이 나오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급속한 세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그걸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시스템은 그것을 다 커버해 주거든요.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대기업은 수많은 박사들이, 연구원들이 거기에 또 종사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면서 계속 미래를 준비를 해줘요. 개인들은 미래를 거의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왜 취업이 안 되느냐? 대학생들이 스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안 되냐? 로봇과 경쟁해야 되고요. 자동화와 경쟁을 해야 돼. 돈 많은 부자들은 로봇을 선호하지 사람들 선호 안 합니다. 이 노조를 싫어해요. 여러분 노조 있으면 어때요?
구정, 추석, 주말 다 또 하고 월급 나가야 되잖아요. 로봇은 어때요? 기름만 치면 계속 돌아가잖아요. 불평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나사 하나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럼 또 행복하게 계속 또 충성을 하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진국, 선진국으로 가면서 모든 일자리가 다 저개발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 사회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 선택을 하는데 바로 50년 노하우를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30년 동안에 제가 해왔던 방법으로 여러분이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삶이라는 걸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삶.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현재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이 나에게 올지 모르거든요. 저도 성공학 서적 많이 보고요. 미래 예측 서적 엄청 많이 봅니다. 옛날에 그 한참 유명했던 공병호 박사가 써놓은 책 10년 후에 한국이라는 책이요. 삼성그룹의 전 직원이 다 읽어야 되는 그리고 다 회사에서 무료로 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미래가 불확실하다. 미래가 불안하다. 미래는 참 힘든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So what? 그리고 나서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주위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제시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라는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뭔지 아세요? 4시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7시에 출근하고 저녁 밤 1시까지 일하라 그거예요. 그거 복제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그런 강의하는 사람들 강의 들으면요. 저는 그런 사람 강의 들으면요. 막 어지러워요. 정말 저도 한 4시간 잡았거든요.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운전을. 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특수한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가능한데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런 시스템을 추구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살아서 성공하면 또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삶의 노예죠. 예,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치에 오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이 아메를 통해서요. 간단하게 제가 변화된 걸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아메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참 특별한 어떤 목표는 없었어요. 다만 제가 이 아메를 해야 되는 환경이 저에게 왔었죠. 이제 제가 쌍용작업을 잘 다니는데 그 월급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그 월급 가지고 와이프가 이제 아이들 키워야 되고 뭐 생활하고 저는 이제 용돈을 받아서 쓰는데 어느 날은 용돈을 오버했어요. 한 3만 원을 오버했는데 그 다음에는 3만 원 적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용돈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저는 또 제가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이렇게 남을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남에게 이렇게 지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제가 데모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우리 시대는 데모에서 끝나서 데모로 시작해서 데모로 끝나는 시대였거든요. 거의 수업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데모할 때 제일 했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저는 남을 간섭하는 것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월급도 똑같았어요. 저는 와이프에게 내가 용돈을 많이 달라고 하면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파이를 키우자.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피자 한 판에 4명 먹는데 부족하다. 그럼 한 판을 더 시키는 거예요. 그럼 좀 남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는 시간에 뭐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 출퇴근하고 뭐 평일날 저녁, 오늘 같은 휴일, 토요일날 이럴 때 이제 제가 이제 아미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미 만나서 제가 딱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아미를 열심히 해서 5년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5년. 그래서 5년을 열심히 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걸 마케팅을 들어보니까 치약을 사는데 공장에서 직접 사는 방법이에요. 저는 특별한 거 생각 안 했거든요. 저는 공학을 했기 때문에 이 공학할 때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촉매라는 게 있는데 속도를 빨리 하는 게 있어. 반응 속도를 그걸 넣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또 결과가 좋으면 과정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요. 결과가 옳게 나오면 이 과정이 맞다라고 우리 이제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치약을 슈퍼에서 사는 게 더 내가 소비자로서 편리하겠어요? 내가 이 공장에서 사는 게 더 편리하겠어요? 공장에서 살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럼 내 친구한테도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친구를 뭐 이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친구도 혜택을 보고 나도 혜택을 보고
이 사업의 특징을 쭉 알아보면 황금률이거든요. 성경에 그 마태복음 4장, 7장인가 나오잖아요. 대접받기를 원하면 먼저 대접을 하라. 그러니까 돈을 벌기를 원하면 먼저 누군가 돈을 벌게 하라.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이용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돈을 벌게 해주고 내가 돈을 버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요, 남 생각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항시 이렇게 남의 입장에서 세상을 많이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막 가고 싶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집이 시골이었어요. 기차가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비행기는 보였는데 기차가 안 보이는 산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기억에 초등학교 4학년 때 뒷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멀리 강 건너에서 기차가 지나간 걸 처음 봤어요. 그 기차를 6학년 수학년 때 처음 타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뭐 연속국 토지 같은 데서요, 기차 타고 어디에 뭐 서울로 갔다 그런 거 막 들으면 로망이었어요, 저는. 막 그런 데 막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꿈이 해외 한번 나가보는 게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해외 나가보기 위해서 막 영어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막 그러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외국에서 그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이렇게 그 선교사로 많이 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길에서 선교사 만나면 찾아갑니까? 피합니까? 피하시죠. 근데 저는요, 선교사를 찾아갔어요. 왜 제가 찾아갔을까요? 영어 배우려고 안 그랬어요. 저는 선교사 입장에서 이 사람이 한국에서 한국말 말하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한테 한국말 가르쳐 주려고. 왜냐하면 내가 중학생이라도 그분보다 한국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배우러 가려면 내가 굉장히 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조금 뭐 약자가 되는데 내가 공짜로 배우러 주러 가니까, 가르쳐 주러 가니까 어때요? 내가 강자가 되는 거죠. 이 아메이도 저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친구를 이용해서 돈을 벌러 간 게 아니라 친구에게 돈을 벌어주러 가는 거죠, 내가. 친구를 도와주러 가는 거죠. 친구에게 좋은 제품을 싸게 사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공장에서 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오해를 뛰어넘으면 되잖아요. 그 오해하는 사람이 또 피하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칙을 딱 정해서 이게 옳다 그러면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 옳은 것을 내가 꾸준히 해서 그걸 증명해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죠. 한 사람이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지만 한 명이 100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 돼요. 나폴레옹이 사람을 많이 죽였겠어요? 살인자가 사람을 많이 죽였겠어요? 그래서 이 아메이를 사람들이 피라밋이라고 하는데 한 명을 하다 건넌 사람은 피라밋 한 사람이고 100만 명을 한 사람은 성공자가 돼요. 저는 성공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5년을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50만 원을 벌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가 얼마나 강렬했냐면 여러분들 제가 월급이 높아지는 게 행복하겠어요? 용돈 아메이 수입이 높아지는 게 행복하겠어요? 어떤 쪽이라고 생각해요? 월급이 생각하세요? 이 부수입이 생각했어요? 용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뭐 성공학사적 읽지도 않았고 또 성공학 그런 강의도 배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제가 이렇게 제 마음속에서 이끄는 대로 제가 삶을 살았어요. 제 마음속에 외치는 대로 제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 욕망이 끌리는 목표를 향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욕망을 읽어내시는 거예요. 그 욕망에 따라서 이 욕망에 맞는 꿈을 갖는 게 가장 그 꿈을 성공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꿈을 보통 사람들이 가질 때 잘못 오해하는 게요. 빅드림, 큰 꿈. 그러면 정말 큰 꿈을 생각하세요. 그런데 큰 꿈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맨 앞에 열심히 들으신 우리 사장님, 꿈이 뭐세요? 꿈 있으시죠? 꿈이 뭡니까? 꿈.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거 정말 대단해요. 저 박수 좀 쳐주세요. 예. 우리 여기 여사장님, 무슨 꿈이 있으세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예. 우리 결혼하셨다는 얘기네요. 예. 많은 아이들이. 예. 자, 이 두 분은 절대 꿈이 안 이루어집니다. 꿈은요, 그렇게 막연해서는 안 돼요. 제 얘기는 뭐냐면, 제 스토리 중에 잘 생각하세요. 제가 용돈을 벌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꿈이에요?
나를 이해해야 돼요. 내 가슴에서 울림이 와야 돼요. 내 마음에서 뭔가 끌림이 와야 내가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3자를 이해한 거는요, 내가 엎어질 이유가 엄청 많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요, 꿈이 아니라 허상이 돼요. 두 번째는 꿈의 속성이 뭐냐면요, 너무 크게 잡으면요, 가다가 쓰러집니다. 너무 오래 걸려, 지루해. 지루하면 어때요? 사람이 재미없어. 그래서 저는 제가 50만 원을 했던 게 큰 꿈이었어요, 저에게는. 정말 큰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암에서 성공해서 퍼센트 한 사람이 헬리콥터를 타고 자기는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겠다. 그 사람 지금 암에 안 해요. 그거는 허황된 꿈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가까운 6개월에서 1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내 가슴에서 울리는 거야 돼요. 그랬을 때 그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꿈을 가져야 돼요? 왜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몰랐어요. 왜 꿈을 가져야 되는지, 왜 남들이 가지라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좌우에 뒤 앞뒤로해서 한번 이렇게 쭉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인사를 서로 이렇게 쭉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인사도 하고 악수도 좀 하시고, 예, 새해 복도 많이 받으셔서 하시고, 예, 한번 해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인사 다 하셨죠? 이때 끝나고 또 계속 인사하시고, 예, 저를 보세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계속 보시라고 했는데 이 안에 앉아있는 청중들 중에 안경 끼신 분이 몇 분이신 분? 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몇 명, 20명 정도 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30명 정도 될 것 같다. 10명 정도 될 것 같다. 예,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자, 다시 저를 보시고. 자, 첫 번째 제가 인사하라고 할 때는 모든 사람이 보이는데, 두 번째 인사를 제가 여쭐 때는 뭐만 보여요? 사람도 안 보여요. 안경만 보여요. 그죠? 바로 꿈은 그러한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을 굉장히 고농축으로 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꿈을 적고 그것을 이행하는 사람의 1%가 3%, 예일대학에서 그걸 테스트를 했는데요. 3%의 재산이 15년 지나니까 97%의 재산보다 많았어요. 그건 딱 하나 차이예요. 꿈을 적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암에서는 꿈 잡기가 너무 쉽습니다. 내가 뭔가 이루겠다는, 경제적으로 이루겠다는 것을 강한 내 가슴에서 울림을 끌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대학원 나오고 미국에서 또 유학도 다녀오고 또 연구원도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도 용돈이 없어서 정말 와이프하고 갈등을 해야 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고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예, 시스템을 모르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그거밖에 모르니까 내가 그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메를 통해서 제가 아까 이게 고급에서 나오는 SP를 열심히 하니까 저는 5년 해서 50만 원 벌기를 원했는데 불행하게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행복인지 모르지만 제 예상을 뒤엎고 8개월 만에 제가 1000만 포인트 한 SP를 했습니다. 그 SP를 하고 나니까요, 저에게 들어오는 돈이 85만 원이었어요. 제가 꿈꾸는 용돈을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제가 더 행복한 건 뭐냐면 그 8개월 이전에 엄청나게 제 와이프가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장모님 오셔가지고 막 저를 이렇게 뜯어 말렸어요. 장모님이 저기 그 호텔에 저를 이제 초대를 해서 기분 좋게 갔습니다. 왜? 또 맛있는 거 사줄래나 보다 해가지고 정말 맛있는 음식은 사줬지만 그 상황은 아주 안 좋았어요. 왜 암인가 뭔가를 해가지고 자기 이제 딸 은진이를 그렇게 괴롭히냐 이거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거죠. 가지고 그때 막 이혼이라는 말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저보다 이제 장모님이시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어른이니까 제가 바로 그 해답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해답을 드렸어요. 그 네, 알겠습니다 뜻이 뭐냐면 이 아메를 관두겠다는 뜻이 아니었고
아, 장모님이 반대하시는 것을 알겠다. 그런 뜻이었죠, 저는. 근데 장모님도 이해를 하고 저도 이해를 했어요, 서로. 예. 그리고 이제 장모님은 멀리 사시니까 제가 이걸 하는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 와이프가 아멘은 싫어하지만 돈을 좋아한다는 걸. 그래서 저는 그 돈을 좀 더 빨리 내가 벌면 그 반대를 내가 뛰어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제가 정말 그것을 열심히 해서 그것을 이겨낸 게 제 스스로 지금의 제가 있고 제 자신에게 박수를 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 그때 그걸 하다가 와이프가 말려서 장모님이 말려서 관뒀다고 하면 그 다음에 뭔가 또 내가 다른 걸 시도했을 때도 또 말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를 또 해서 또 시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찍히냐면 저 사람은 안 될 일을 잡고 뭔가 이렇게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가 커질수록 그 반대했던 기억이 오래 가잖아요. 그 반대했던 기억이 오래 가는 일을 내가 성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웬만하면 다 이해를 해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상대방들이. 왜? 뭔가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고 저를 인정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의 성공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1년이 지나서 플래티늄이 됐어요. 그래서 2박 3일 워커힐로 초대를 받았고 또 2년째 돼서는 이제 제가 폴디드라는 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해외여행도 제가 받았고 제가 93년 10월 29일 날 첫 IBO 회원이 나왔는데 그때요 저보다 먼저 한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보다 많았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 목표가 있었어요. 제 꿈이 있었어요. 제가 갈구함이 있었어요. 제 갈구함이 제 얼굴보다 더 강한 갈구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제 용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밤낮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낮에는 회사 다니고 저녁 주말에는 아멘을 향해서 정말 저돌적으로 갔어요. 누가 그러죠? 천재는 노력한 사람을 못 이기고 노력한 사람은 미친 사람을 못 이긴다. 그건 제가 만들었는데 미쳐야 됩니다, 이거. 미쳐야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 사업을요, 알면 알수록 미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를 변화시키고 상대를 성공시키고 상대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일을 내가 한 거예요. 그 일을 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인생이 막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장에 85만 원이 딱 들어오는데 와이프가 돈이 얼마 들어오는지를 몰라요. 왜? 반대를 했기 때문에 통장에 대한 터치를 못해. 자기도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그냥 뭐 치약이라도 하나 전달하고 했으면 또 와이프가 관리를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앞으로 2년만 더 반대하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완전히 역전된 거죠. 이게. 예, 제가 역전된 거예요. 제가 그러한 삶을 살면서 95년도에 어떤 또 일이 벌어졌냐면 95년도에 연말 보너스가 딱 나온 거예요. 그때 고파 보너스라는 게 있었어요. 고파 보너스. 고파 보너스를 했는데 제가 고파 보너스에서 한국에서 제일 많이 받았어요. 한 1,500. 그러니까 2,000이 좀 부족한 1,500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회사 그때는 다녔어요. 회사 다니니까 월급하고 이제 연말 보너스 나오고 그 돈은 완전히 그냥 공돈이에요. 공돈. 그 용돈이 아니라 공돈이에요. 예. 그 돈이 딱 나오니까 좀 제가 이제 뭔가 그 남편으로서 와이프한테 뭔가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동안에 못 해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나를 딱 잡아가지고 와이프가 그때 이제 빨간 프라이드를 타고 다녔어요. 빨간 프라이드. 요즘 같은 승용차가 아니라 뒤에 이렇게 강판 부족이 잘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하다가. 이렇게 나오다가 앞에 딱 이렇게 잘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타고 다니면서 그래도 이름이 프라이드니까 프라이드는 있겠었겠죠. 예. 그걸 타고 다녔는데 저는 그 차를 바꿔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와이프는 전혀 모르게 일요일 날 외출을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3번에 살 때인데 3번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안양은 좀 복잡해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수원이 있습니다. 북수원. 북수원의 세무대학 건너편에 보면 기아 자동차 매장이 있었어요. 와이프는 전혀 몰라요. 왜 거기를 가는지.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자고 그랬어요.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딜도 안 하고요. 그 차 바로 팔았습니다. 팔고 1,500을 얹어가지고 세피아보다 더 좋은 차가 있더라고요. 크레도스로 딱 바꿔줬어요. 그때 당시 크레도스는 엄청 좋은 차예요. 그때 제일 좋은 차가 그랜저였으니까. 네. 제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바꿔주고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지금은 저보다 아메를 좋아해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아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돈 케어. 전혀 걱정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요.
여러분이 성공할 때는 다 그게 여러분에게 이대함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예. 반대하면 반대할수록요, 그게 더 그분들이 각인됩니다. 네. 그걸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어떤 역전의 찬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7년에, 이제 95년에 눈 오는 날 회사가 지각해가지고 상사하고 대판 싸우고 오전에 싸우고 오후에 사표 썼어요. 내가 왜 기분이 나빴냐? 그날 대부분 다 이렇게 지각을 하는데 상사가 이상하게 그날 꼬투리 잡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아니라 자기 집안 싸움을 왜 나한테 전가시키냐 이거죠. 부모들이 싸우면 큰아이에게 뭐라고 하고 큰아이가 작은아이가 강아지 차잖아요. 내가 강아지 된 기분이야 이게. 그래서 기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전에 딱 내가 항의하고 오후에 사표 쓰고 95년 12월에 제가 회사 간뒀습니다. 회사 간뒀는데 이런 게 있죠. 이 고양이가 지에게 쫓기는 고양이들이요. 고양이를 보고 웃는 지가 두 종류가 있대요. 다 쫓기는 게 아니래요. 첫 번째 지는요. 지약 먹은 지. 예.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예. 두 번째는 지 뒤에 구멍이 있는 지예요. 저는 왜 상사하고 싸웠을까요? 제가 집니까 구멍이게? 저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메가 있었어요. 아메가. 예. 저 쥐 아닙니다. 예. 착각하지 마세요. 좀 어둡다고 지로 보이신 모양인데. 예. 미키마우스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대안이 있느냐 이거죠, 인생에서. 저는 그 대안이 바로 아메였어요. 그래서 97년에 IMF 터졌잖아요. 좀 내심 걱정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좋은 게 뭐냐면 생필품이야. 재구매를 해.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회사는 남들이 어렵고 힘들 때 정신을 차려서 뭔가 부업을 찾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몰려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제가 96년보다요, 97년 수입이 20%가 늘어났어요. IMF 때 다른 친구들은 다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는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97년 때 10월에 IMF 터졌죠. 98년 때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친구들 막 회사에 명예퇴직하고 막 해고 정리하고 그랬잖아요. 98년도에 제가요, 소득이 얼마가 되냐면 50%가 증가하더라고요. 50%가. 6천만 원에 50%는 얼마입니까? 연봉이 9천이 되더라고요. 제가. 99년에요. 1억 3,700을 제가 받았습니다. 꿈이요. 무한적으로 커져요. 제가 1억을 받아보니까요. 간이 막 붙는 거야. 내가 5억을 한번 받아봐야지. 그때 이제 MG 보너스가 있어요. 2000년에 맞이하는 보너스. 딱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8억 얼마를 받았어요. 5억을 받으니까요. 5억 이상 8억을 받는 게 10억을 받고 싶어요. 제가 다시 도전했어요. 2003년에 MG2를 받았는데요. 13억. 박영선 사장님도 저하고 똑같이 받았어요. 박영선 사장님은 저보다 아메를 훨씬 늦게 시작했는데요. 받는 보너스는 똑같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10년이 아니라 1년 안에 13억을 받는다는 거는 이건 정말 보통 우리가 95%의 아이디어나 95%의 어떤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시스템을 바꿨기 때문인 거예요. 변화를 하셔야 됩니다. 체인지 하셔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절대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죠? 1루에서요. 내가 2루를 가고 싶으면 1루에 발을 딛고 있으면 2루 절대 못 간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3루에서 홈을 스틸하려면요. 3루에서 발을 띄워야 됩니다. 위험지역으로 와 있어야 돼요. 위험지역으로 나를 노출시켜야 내가 홈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해낸 거죠. 그러니까 제가 99년 IMF 이전부터요. 그러니까 IMF 이전 98년에 벌써 9천 거의 1억 9천 몇백을 받았으니 거의 1억 수준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IMF 때 저는 연봉이 억대가 넘은 사람이에요. 그게 계속 이루어지니까 제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매년 해외여행을 가는데 95년 12월에 제가 처음에 태국 푸켓을 초대받았는데 그 초대받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한국은 첫 추위가 와가지고 춥고 막 너무 해가지고요. 오리코트 이렇게 입고 막 공항에 갔는데요. 거기에 딱 도착하니까 거기는 반바지 입고 수영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오리코트가 전혀 이게 막 정말 짐이야, 짐. 막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어. 근데 다시 또 한국 와야 되니까 그 킵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이 지구를 우리한테 줄 때
겨울에는 추워야 되고 여름에는 더워야 되고 그게 아닌데 우리가 바보같이 한 곳에서 계속 사니까 그런 사람 사는구나.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가 있으면 겨울에는 시원한 거, 겨울에는 따뜻한 거,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서도 살 수 있는 계절을 돈으로 살 수 있구나. 내가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내가 목표로 삼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못했는데 저희 딸하고 저희 아들이 골프를 해요. 골프. 우리 딸아이는 이제 세미프로가 돼, 여자아이인데 얘는 매년 전주훈련 가. 그러니까 제비하고 똑같이 갔다가 똑같이 와. 저희 지금 아들이 지금 서울고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지금 플로리다에 지금 전주훈련 갔어요. 거기에서 매일 태양 보면서 매일 골프만 쳐요. 그 모든 경비가 어디서 나오느냐? 치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로시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물단지죠. 이 사업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단순한 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BC 그랬잖아요. BC. BC가 뭐죠? Before Christ. 그게 뭐예요? 단기, 서기 전에. 그죠? 그러면 BC. Before Christ. BG가 있어요. BG가 뭔지 아세요? BG. BC가 있고, BG. BG는요, Before 구글이에요. Before 구글. 저 대학생들이 다 아는데. 네. 구글이 나오기 전하고 구글이 생기기 이전하고의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글이 나오고서는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치면 바로 지식이 뜹니다.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구글 전에는 다 암기 있어야 돼요. 옛날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인데 지금은 조합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존에 있는 거. 그래서 지금 고인이 된 아이패드를 만든 누구죠? 예. 스티브 잡스가 뭘 잘하느냐? 기존에 있는 걸 조합을 잘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어떤 조합을 만드는 그걸 잘하는 그 사람들이. 예. 발명을 잘할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조합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지금 미래의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BG 말고 BA가 있어요. BA가 뭔지 아세요? Before 아메이와 애프터 아메이가 있어요. 네. 저희 아버님이 BA에 사셨어요.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365일 농장을 운영하시기 때문에요. 정말 머슴보다 더 열심히 일하셨어요. 저희 집에 머슴이 있었는데 머슴은 여름 구정 때 집에 가서 놀다 오잖아요. 그래도 쌀을 주잖아요. 그럼 그 쌀 모아서 논 사고 밭 사고 그래요. 저희 아버님은요, 논 팔아서 밥 팔아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데 해외여행 많이 못 가봤어요. 그리고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냥 일에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똑같아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보다 제가 절대 열심히 산 사람이 아닌데 훨씬 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됐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아메이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차이점이에요. 제가 캐나다에 나야가라 폭포를 딱 갔어요. 혹시 나야가라 폭포 가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가보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꼭 가보세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이 카지노도 있고, 이 나야가라 폭포에서 물은 미국에서 흘러내리는데요. 광경은 캐나다에서 더 멋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쭉 봤어요. 봤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폭포라는 게 뭡니까? 어떤 그 지형의 높낮이에요. 그 지형의 높낮이, 절벽에 한 공간에 물이 흐르는 게 폭포예요. 자, 우리 인생에도 절벽이 있잖아요. 그 절벽에 물이 만약 그 나야가라 폭포에 물이 없는 절벽이라면 거기 사람들이 구경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 안 갑니다. 전혀 관심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라는 그 숫자가 하나 딱 조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이브리드. 그게 뭐가 돼요? 새로운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만 다녀보세요. 내 인생 절대 안 바뀝니다. 그 절벽 직장에 물을 끌어오셔야 돼요. 저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게 여러분 경험 없으시죠? 무자본으로 노리스크로 할 수 있는 아메예요. 아메를 강력하게 정말 나야가라 폭포 같은 삶을 만들어가는 그 도구로 아메를 추천해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까. 제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저는요, 앞으로 제 인생에 10년, 20년, 30년, 50년 후가 제가 살아있는 동안 미래를 걱정 안 합니다. 저희 선배 버니 산세는 지금 102세예요. 그분, 여러분 102세 된 할머니가 암에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못하죠. 지금 이분은 치매가 걸려서 말도 못해요. 그분이 단 하나 번호가 살아있어요. 그분의 번호에 구루번들은 아직도 치약 쓰고 샴푸 씁니다. 아직도 화장품 씁니다. 그 버니 산센 통장으로 돈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102세 된 할머니가 지금도 미국의 어떠한 그 구조적인 어떠한 그런 그 주정부에서 주는 노인들에게 주는 복지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수입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벤츠 사고 자기 자녀들에게 여행 다니고 모든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게 암이에요. 저는 이 암을 통해서 제가 이 세상을 이렇게 역류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그런데 비교해보니까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내가 뭔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 예만 들어드릴게요. 우리 삶이 얼마나 참 가치 있는 삶인지. 그분들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현상을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보험회사에 취업을 했어. 보험회사를 들어가가지고 내가 보험회사를 열심히 다니면서 3개월을 버티고 6개월을 버티고 1년을 버티니까 내가 이제 구력이 쌓여가지고 2년을 가고 3년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어요. 30년이 되니까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내가 보험을 못해. 그러면 그 30년 동안 그 사람이 해왔던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 30년 동안 보험회사의 성장에 일조를 했잖아요. 그 회사가 커진 데에 대한 일조를 했잖아요. 그 30년에 일조한 커진 부분이 그분에게 단 1%가 그분에게 옵니까? 퇴직하고 나서? 안 오잖아요. 모든 게 다 회사에 기속되죠. 자, 그분이 30년간 쌓은 지식, 보험 안 하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국 끓일 때 필요합니까? 친구 만날 때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 없죠. 그분이 쌓아온 인프라, 인맥 필요해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죠. 그분이 30년 동안 그 회사에 계속 고객으로 이렇게 고객으로 이렇게 추천했던 사람들, 그분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30년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던 거지 미래를 준비한 기간이 아니었어요. 청춘이 30년간 송두리째 싹 없어지는 거예요. 30년 지나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는. 아멘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멘을 30년간 했어요. 30년간 아멘을 성장시켰어요. 그 성장된 부분이 내 30년 후에 내 몫이 아니에요. 내 몫이 되잖아요. 또 내가 죽으면 누구의 몫이 돼요? 우리의 자녀 몫이 되잖아요. 아멘은 벽돌을 쌓는 빌딩을 짓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모래에 짓는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30년 배운 노하우, 아멘 노하우, 30년 후에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내가 인프라, 구축해놓은 그 인프라 그대로 남아요, 안 남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요, 내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30년을 했는데 그 노하우가 그대로 살아서 내 인생의 미래를 등불을 밝혀주는 일이 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정말 하시면 내가 편해져요. 내가 편해지고 그 미래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걸 대충 하셔도 됩니다. 근데 성공하고 싶으면요, 철저하게 하세요. 인생을 걸고 한번 해보세요. 내 삶을 변화시킨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 D는 저게 뭐죠? D는 예? 놈은 좀 그렇죠. 예.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뭐가 있냐면 붙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붙어가는 사람. 예. 붙어가는 사람은 엔진이 필요 없잖아요. 붙어만 가면 되니까.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을 사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 세 부류가 있는데 우리는 대형의 마트를 우리가 상대하면요 100점 100표합니다. 그래서 대형 시스템에 조인해서 내 미래를 설계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메입니다. 아메. 그래서 대형화 시대 블랙홀이에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이마트가 들어서면 반경 3km의 마트의 매출이 줄어듭니다. 로봇 시대예요. 대학생들과 경쟁이 아닌 로봇의 경쟁 시대입니다. 시대 변화 속도가 개인이 따라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5천년에서 100년이 변화되는데 그 100년이 지금 10년 만에, 그 5천년이 10년 만에 변화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개인이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개척해 가겠습니까? 우리가 시스템만 타면 되는데. 시스템을 탈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파리가 프랑스 파리를 갈 때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날아가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날아가야 돼요. 그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죠. 그 비행기가 시스템이고 파리는 그냥 얹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날아다니는 파리가 비행기를 탈 때 웽 하고 타면 스튜디오스가 가만히 있을까요? 끝까지 따라가서 걔 잡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래 살살 걸어서 들어가야 되겠죠. 발밑은 안 보니까. 그리고 또 시스템 또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가지고 문을 열 때 안 나오면 다시 한국으로 귀국해요. 그래서 시스템을 내가 탈 때는, 내가 얹어갈 때는 시스템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비행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 비행기를 운전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제품을 만들 필요도 없고 우리가 회사를 운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홍보하는가만 우리가 잘 이해하면 돼요. 자, 날아다니는 파리가 프랑스 파리를 가가지고 에펠탑을 보다가 너무 신기해서 한눈을 팔았어요. 날아가다가 잘못해서 앞쪽에 캠프파이어가 있는데 그걸 지나갔어요. 캠프파이어 지나가다가 날개가 어떻게 했을까요? 탔죠.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파리는 불타고 있다. 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예화입니다. 네, 파리가 불타고 있는 이유예요. 자, 시스템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에서 교수도 하지만 또 박사지만 또 제가 이 경력이 쌓이니까 또 책도 제가 저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 멋진 저의 어떤 노하우가 막 엄청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책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서점에서 꼭 한번 구해보세요.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저와 7박 8일 일주일 내내 대화하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드림빌더 후기가 있는데요. 부끄럽게 이 책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잘못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꿈도 희망도 모든 일도 이 책을 통해서 느끼고 배운 점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제 삶에 대한 비전을 느끼고 또한 드림빌더가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박수 짝짝짝. 그죠? 예, 이러한 분들이 되시라는 거죠, 저는. 예. 그래서 꿈은 누군가가 가능하지만 자기 자신의 꿈이어야 하고 큰 꿈이어야 하고 크기가 커야 하고 점진적으로 더 꿈을 찾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성공이란 황금률, 100명의 연 인봉을 이생되도록 되는 거.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쭉 나와요. 이 책에 제가 절대긍정, 분화기치, 감사, 릴레이션십 이런 것들 쭉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박영선 사장님도 똑같은 한국암의 1인 CEO 3일 성공 연 10억 이상 2003년도에 나온 건데요. 연 10억 이상 김종규 총리들은 여기에 뭐 하여튼 이렇게 뚝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 얼굴이가 이제 여기 정학 사장님과 이동철 사장님인데 이 두 분은요. 아메이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조건이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평범한 대학을 나왔고 그냥 그 투자 컨설터였고 쌍용전과 제 연구원의 제 부하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치에서 어떻게 그 짧은 기간에 93년도에 했거든요. 그 짧은 기간에 10년 만에 연봉 10억대를 받냐 이거죠. 시스템을 바꿔탔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꿨기 때문에 변화를 했기 때문이에요. 뭔가 남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해온 겁니다. 제가 드림스 컴퓨라고 해서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꿈에 대해서 제가 항시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번지 점프예요. 제가 뉴질랜드에 이제 제가 여행 얘기를 좀 할 텐데 뉴질랜드에 제가 도착했는데 번지 점프를 이렇게 회사에서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점프하는데 한 400불 정도 들어가는데 점프 비용을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점프 안 하면 그 돈은 안 줘요. 그래서 좀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뛰어내리겠다. 근데 이제 뛰어내리는데 무섭잖아요. 제가 고소공포증은 없지만 그래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성공 노하우인데 생각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걸 추진하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바꿨느냐. 하늘에서 이렇게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늘에서 나는 사람 생각하면 뭐 누가 있죠? 슈퍼맨, 하늘을 날죠. 슈퍼맨이 왜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슈퍼맨 자세히 보세요. 호주머니가 없어요, 걔가. 네. 간단한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나도 슈퍼맨이 한번 돼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하늘을 나는 느낌이 어떤 걸까? 그래가지고 새 같은 느낌을 제가 느껴봤어요. 새가 되려면 팔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새 된 느낌. 예. 여기 보시면 새 된 느낌으로 제가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예. 정말 느낌 없습니다. 그냥 쑥 빠집니다. 예. 예. 사진이 이렇게 나오지만요. 이 순간 그냥 떨어져요. 예. 뭐 느낌 없어요. 예. 그냥 몸이 그냥 이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삿포로에서 제가
한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보드를 탄 건데, 예,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 보드. 잘 타는 모습은 아닌데, 제가 이런 거에 도전한다는 거죠, 도전. 예. 그래서 저는, 나이를 이렇게 따지는 사람보다는, 정말 내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저 맞죠? 예, 이렇게 해서 제가 보드를 탑니다. 예. 자세히 나가면 또 실력이 딱 그거라니까. 제 동생이 이제 성균관대에서 아동학 심리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제 동생이요, 개그맨으로 MBC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 8,000명이 왔는데 20명 뽑았어요. 대단한 거예요. 거기 동메달 땄는데 3기입니다. MBC 3기. 그래서 거기에 입사를 해가지고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뽀뽀뽀로 갔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 선배들 개그맨들을 보니까 이게 자기가 이제 유명해지고 좀 더 이제 1인자가 되면 2인자가 차가우면 그 사람이 2인자로 이제 떨어지면 다음에는 그 프로그램에 못 나가요.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제 동생은 자기도 그렇게 할 수는 있대요. 왜냐하면 PD에게 이제 자기 아이디어 많이 주고 하면은 자기가 이제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자기는 짧고 굵은 거 싫은 거야. 가늘고 긴 거 좋아하는 거야. 가지고 가늘고 긴 게 뭘까 보니까 어린이 프로를 그 개그맨들이 싫어해요. 왜? 거기 가면 CF도 안 들어오고 인기도 없어. 왜? 아이들만 상대하니까. 그래서 뽀뽀뽀를 간 거예요.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뽀뽀뽀를 가서 지금은 이제 딩동댕 유치원을 있는데, 딩동댕 유치원 그동안에 자기가 계속 딩동댕 유치원을 지금 거의 20년 이상을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PD가 100명이 바뀌었습니다. 100명이. 네. 그게 뭐냐면, 인생의 미래를 보고 자기의 오늘을 낮추는 거예요. 오늘 고급스럽다고 그게 계속 가는 일이면 가는데 그게 아니면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역전의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지사 스왈츠, 무슨 스왈츠죠? 아놀드 스왈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부자고 자기 아들도 부자인데 자기는 자기 아들보다 더 행복하대요. 왜? 자기는 러시아 이민자로서 정말 배고픔을 알고 부자가 된 사람이고 자기 아들은 태어날 때 부자로 태어났대요. 그 똑같은 부자는요, 그 부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가 좋은 게 뭐냐면 3% 시작이 다이아몬드가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3%, 6%, 9% SP, 플래티늄, 다이아몬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값지고 그게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본을 알려준 거. 그 기본을 누가 만들었어요? 리치와 제이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제가 정말 만났다는 게 제 인생을 바꿔주고 제 삶에 새로운 것을 준 거죠. 그분들의 철학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강의도 많이 들었어요. 이런 훌륭한 사람들. 예. 스티브 고비 자택인데요. 이분이 지금 이제 샤워를 하고 급하게 나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진 그냥 보여주면 그냥 느낌이 뭐 올지 모르지만요. 성공학 서적을 하고 다니는 분에게, 성공학 강의를 하는 분들에게 이거 보여주면 뒤로 넘어집니다. 이 사람에게 사인 받기도 힘든데 자택에 이렇게 초대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에너지를 느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성공자의 어떤 모델을 갖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배우고 또 그분과의 어떤 교류를 했던 거죠. 이거는 한 정말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이 백만장자가 된 스토리예요. 행복을 찾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방영이 됐는데 이 남자의 꿈이 뭐냐면 아들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이혼을 당해요. 이혼을 당하는데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가 어렸을 때 아빠 없이 자랐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들에게 아빠 있는 아들을 자기는 키우고 싶었어요. 그 아들에게 아빠가 있는 아빠의 존재를 알려주고 싶은 게 자기 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돈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밤을 지새면서도 아이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다 이 사람이 이렇게 스포츠카를 타는 사람을 길에서 만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부자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되라. 뭔지 모르지만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밀리언너가 됐는데 그분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이분이 실제 주인공이에요. 예, 이분 주인공으로 해서 그런 영화가 나온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여러분, 이런 데 가서 제가 집에서는 김치를 안 담는데 이런 데 가서 김치를 담고 가족 친지 3대가 이제 여행을 가는 거고요. 호주 멜버른, 제 동생. 제가 이런 데 가면요, 미인들하고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을 찍으면요, 제주도 갔다 온 줄 착각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보는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제 얼굴 계속 봐봐야 그렇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예쁜 사람을 찍으면 좋죠. 여기가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 너무 멋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모자를 이렇게 계속 그 모자를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모자, 그 지역의 모자를. 그래서, 어때요?
헝가리를 가도 이런 파티를 할 수는 없겠죠. 이게 아메 파티입니다. 아메. 그런데 완전 귀족 파티죠. 예, 그래서 제가 신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의 엄당이시죠. 이때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박영선 사장님은 한국에서 일로 오셨고요. 김선영 사장님은 자녀들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LA에서 글로 오셨어요. 견우직녀의 만남이라고 할까? 예. 그게 아메예요. 예. 이 여행은 어디에 있든 회사에서 다 안내를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유럽에 가 있든 미국에 가 있든 어디서 만납시다. 그러면 그런 티켓을 다 어레인지를 해줘요. 미국에서. 오는 티켓, 가는 티켓.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예, 너무 정말, 예. 만약 일반 내가 의사다, 변호사다 그러면 기력이 아빠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의사직 관두고 내가 그 유럽의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부인을 미국으로부터 거기서 미국에서 부인을 그 유럽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오라고 하겠어요. 그런 아이디어도 없어요. 그렇죠? 같은 이게 품질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집시들하고 제가 어깨를 나란히 했고요. 이거는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명화입니다. 명화. 굉장히 유명한 그 명화인데요. 이분이 죄수예요. 그런데 이분이 따님이세요. 자기 아버지가 너무 굶주려서 자기 아버지에게 뭔가 영향을 공급하는 그런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부모와 딸의 어떤 그러한 감정이 담겨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느낌을 보시면요. 정말 대단한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들을 계속 이제 구경하다는 거죠. 예. 오스트리아. 예. 오스트리아 모자 바뀌었죠. 예. 미국 대통령, 엘고 부통령, 축구 황제 펠레가 이렇게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그런데 저희 어레인지가 돼요. 저희들은 잘 몰라요. 그냥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나비부인 참석전 VIP 만찬인데요. 만찬을 딱 끝나니까 VIP 마차가 오더라고요. 마차를 딱 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황궁 오페라 하우스로 가요. 거기 로얄석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귀족들. 제가 이 사람을 딱 보여주니까 영국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이요. 포수가 장난이 아니래요. 엄청난 사람이래요. 영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이 전체가 이렇게 꾸밀 수가 없대요. 대부분. 여러분 이런 좀 귀족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아메예요. 예, 구경방송 폴란드로 넘어갔습니다. 예, 브라디보스틱도 갔고요. 네오라나도 이런 데도 갔고요. 여기 현대 이렇게 차가 있었고요. 독일 베르린 시내 구경했고 벨기에 브뤼셀 고등학교 학생들 정말 이 고등학교 학생들인데요. 너무 깜찍하지 않으세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여기에 한국 국기가 있어서 너무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 방고원 미술관 거기 가면 이분이 유작이 한 7, 80% 있습니다. 길거리 응원단. 야, 여기 가니까 여자들이 왜 이렇게 키가 커요? 예, 제가 완전히 뭐라고 그러죠? LA 한인타운인데요. 저희 이제 아이비어들이 10월 달에 내년에 또 저희가 이제 미국 가는데 여러분 꼭 한번 가세요. 거기에 우리가 미국 투어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 예,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우리 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주어진 시간을, 약간 오바를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또 신정에 만나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추천합니다. 뭐를?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고, 거기 중심에 아메를 놓으세요. 그러면 2012년 새해에 멋진 여러분의 삶의 출발이 여기서 시작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 2, 3년 안에 여러분이 꿈꾸는 이상의 큰 성공자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끝까지 제 말씀 경청해 주시고 또 오늘 저와 같이 했던 시간들이 여러분 인생에 뭔가 새로운 씨앗이 돼서 새로운 삶의 하나의 밑거름이 돼서 또 여러분 삶이 변화되시 꽃 피우시는 그런 삶이 됐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